FET의 채널 길이 의존성, 주로 스레셜드 볼테이지가 될 텐데요. 채널 랭스 디펜던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채널 랭스 디펜던스에 관련해서 흔히 VT 롤오프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롤오프. 이 사진 찾아보면 이 경사지 같은 게 있어서 굴러 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경사가 생긴다. 그런 경사가 생겨서 완만한 곡선이 보인다. 그런 거고요. 이게 이제 실제 상황은 이런 모양입니다. MPS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채널 길이가 짧아지면서 스레셜드 볼테이지가 이렇게 해서 감소하는 현상이고요. 근데 그래프에서 약하게 보이긴 한데 중간 채널 길이에서 VT가 약간 증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거의 플랫하게 됐다가 감소하기도 하는데요. 약간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현상이 일반적인 현상이고요. 이것을 숏 채널 이펙트라고 한다. 왜냐하면 이게 채널 랭스니까요. 랭스가 숏해져서 생기는 효과다. 이건 협의의 이야기고요. 숏 채널 이펙트 광의로 가면 좀 복잡하긴 한데요. 숏 채널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현상을 숏 채널 이펙트가 라고 하면 그게 광의의 숏 채널 이펙트고요. 협의의 좁은 의미의 숏 채널 이펙트는 숏 채널에서 VT가 작아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중간에서 채널이 좀 짧아질 때 VT가 살짝 올라가는 현상이 보이기도 하잖아요. 이건 리버스 숏 채널이라고 하고요. 이게 자연 발생, 어떻게 보면 의도하지 않아서 생길 수도 있고요. 의도적으로 형성할 때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형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숏 채널 이펙트를 어떻게 엔지니어링 할 거냐에 대한 걸 이야기할 때 설명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뒷부분에서 어떻게 자연 발생적인 현상이 생기느냐, 그런 이야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숏 채널 이펙트에 대해서 일반적인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요. 가장 많이 쓰여지는 이야기가 공핍 영역 분할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트랜지스터가 온 상태가 되면 게이트에 전압을 걸어서 채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버전 채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버전 채널을 만들려면 여기 디플리션이 생기잖아요. 디플리션이 생겨서 서피스 포텐셜이 형성되고 인버전 차지가 생기는 거죠. 그럼 게이트로 봐서는 여기 게이트 밑에는 인버전 차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공핍 영역이 있는 거고요. 근데 소스 드레인으로 봐서는 이쪽 바디, सब스트레이트하고 소스 드레인 사이는 항상 리버스. 소스하고 바디하고 사이는 똑같이 0볼트가 걸리더라도 N하고 P 타입의 반도체이기 때문에 공핍량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드레인은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리기 때문에 공핍량이 조금 넓게 생길 겁니다. 약간 얇고 두껍게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러다 보면 이 디플리션 영역이 이렇게 넓게 생기겠죠. 그러면 이쪽 소스하고 드레인 가장자리 쪽의 디플리션은 누가 이 디플리션 차지를 만들어낼 거냐, 게이트냐 소스냐 드레인이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걸 갖다가 사다리꼴 모양으로 이 부분은 게이트가 담당하고 이 부분은 소스가 담당하고 여기 칠하지 않은 이 부분은 드레인이 담당한다. 이렇게 하면 게이트가 담당해야 될 공급 영역이 작아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게이트로 봐서는 이쪽 가장자리 쪽에 공핍 영역이 작아지니까 이 가장자리 쪽에 VT가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디플리션을 시켜서 인버전을 해야 되는데 디플리션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리 이쪽에 공핍 영역을 만들어서 포텐셜을 좀 움직여 놓는다는 거죠. 소스하고 드레인이. 그렇기 때문에 게이트가 담당해야 될 이 차지가 직사각형이 아니고 사다리꼴이 나오면서 게이트가 담당해야 될 공핍 영역의 전하량, 디플리션 차지가 줄어드니까 VT가 감소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디플리션 영역이 사다리꼴 모양으로 생긴다. 이거는 나중에 네로 채널 이펙트에서도 비슷한 논리를 쓸 수는 있습니다. 일단
숏 채널을 먼저 이야기하니까 숏 채널에서 이렇게 그런 상황이 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런 의문이 생기겠죠. 게이트하고 소스 트레인 사이에 약간 오버랩이 있습니다. 이게 완전 오버랩이 없으면 트랜지스터 동작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 소스 트레인이 오버랩 되는 만큼은 여기 전체 채널 길이 오버랩 되는 것 때문에 여기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 거리를 보면 게이트 길이보다 조금 짧아지죠. 요거는 이펙티브 채널 랭스의 델타 텀 으로 해서 모델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려진 게이트하고 실제 게이트하고 다르다. 그래서 요만큼의 오버랩만큼 차이가 있다. 이렇게 처리하게 됩니다. 모델링에서는. 그러니까 숏 채널 이펙트라고 할 때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 요 거리에서 그만으로 그렸을 때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 거리만으로 그렸을 때도 VT가 이렇게 감소하더라. 그게 공핍 영역의 사다리꼴 모양으로 이야기하기도 한다. 근데 다르게 설명하면 이렇게도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게이트에서 수직으로 내려오는 일렉트릭 필드에서 여기가 인버전이 나죠. 근데 이쪽 가장자리는 게이트가 이렇게 옆으로 돌아오는 것도 있잖아요. 게이트 일렉트릭 필드가. 그래서 이 프린징 필드에 의해서 이쪽 부분은 일렉트릭 필드 크라우딩이 납니다. 그러면 이쪽 소스 드레인 에지 쪽에서 보면 이 부분은 필드가 처음에 이 중간에 생각한 것보다 필드가 강한 거죠. 왜냐하면 가장자리로 돌아오는 프린징 필드가 있기 때문에 필드 크라우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VT가 낮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을 설명하는 것에서는 사실은 좀 한계점인데 모델링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래너 구조에서는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 모델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바디를 이렇게 바디의 이 सब스트레이트의 두께하고 소스트레인 깊이하고 같아지는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게이트 올어라운드라든가 핀팻 같은 채널이 얇아서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의 채널은 기본적으로 완전히 디플리트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게이트가 이렇게 감싸버리면 여기가 사다리꼴이 나올 수가 없죠. 게이트가 이렇게 완전히 둥글게 감싸버리면 여기 디플리션이 직사각형 모양밖에 안 나옵니다. 물론 둥글게 만들면 뭐 원통형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사다리꼴 모양 모델링이 되냐.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숏 채널 이펙트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다리꼴 모델링은 풀리 디플리트 채널에서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숏 채널 이펙트라는 게 필드 크라우딩으로 설명하고 공핍 영역이 사다리꼴 모양이라 설명하기도 하지만 제도도에는 설명 이런 거죠. 드레인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나와서 그 일렉트릭 필드가 소스 정션, 이쪽 배리어에 의해서 VT가 정해지잖아요. 소스 정션, 소스하고 सब스트레이트 요 정션에 요 위치에 배리어 높이를 게이트가 조절하면서 트랜지스터를 턴온 시키는 거다. 소스 배리어가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중요한데 드레인이 가까워지면 이 드레인에서 나오는 일렉트릭 필드가 여기에 영향을 조금씩 주는 거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영향이 증가하니까요. 영향력이 증가하면 이 드레인 때문에 VT가 점점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풀리 디플리트 채널에서도 똑같이 모델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피지컬리 맞는 이야기는 드레인의 필드가 소스 정션의 배리어를 조정하는 거고 드레인이 가까울수록 배리어에 주는 영향이 크다. 그게 숏 채널 이펙트다. 그렇게 보는 게 좀 더 맞는 설명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다리꼴 모양은 설명이 편하죠. 편하니까 그렇게 간략히 설명하기도 한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강의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리버스 숏 채널이 아까 있었어요. 그래서 리버스 숏 채널이 돼서 살짝 올라가죠. 왜 생기냐. 이거는 채널 도핑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처음에 설명할 때는 सब스트레이트가 전체적으로 다 도핑이 됐다. 똑같은 용어로 아래든 게이트에 가까운 쪽이든 먼 쪽이든 다 균일한 도핑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아이온 임플란테이션, 이온 주입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고요. 이온 주입을 하면 지수함수적인 프로파일이 보이는데요. 그 채널 도핑도 그렇고요. 소스 드레인 도핑도 똑같이 요즘 주로 아이온 임플란테이션, 이온 주입 공정을 씁니다. 근데 이온 주입 공정을 쓰면 지수함수적인 모양이 되는데 가우시안 분포 비슷하게 나오는데 피크는 표면에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여기 서피스라고 된 건 게이트 사이드고요. 게이트 사이드에 좀 들어가서 채널 임플란테이션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처음에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이런 모양 임플란테이션이 됐는데 이게 어닐링을 하다 보면 디퓨전 확산이 되니까요. 피크가 내려가고 이 낮았던 쪽은 농도가 올라가는 이런 모양새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겠죠? 근데 채널 중앙에서는 요게 피크가 약간 내려가고 농도가 조금만 증가하는 데 반해서 소스 드레인 쪽에서는 피크가 많이 내려가고 소스 드레인 가장자리 이쪽에는 채널에 임플란테이션 하는 게 확산이 될 때 많이 퍼지게 됩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TED란 건데요. Transient Enhanced Diffusion이라는 건데요.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을 하다 보면 임플란테이션 맞은 지역에 디펙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테이션 맞은 만큼 격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격자에 제대로 된 격자 위치에 들어가지 않고 옆에 있는 거라고 인터스티셜이라고 그러죠. 임플란테이션 자체만으로 인터스티셜이 잔뜩 생기죠. 그러니까 임플란테이션이 잔뜩 생기는데 그게 어닐링을 할 때 초기에 급격하게 인터스티셜이 substitutional로 격차를 찾아갑니다. 빠른 시간이 찾아가는데 그 인터스티셜이 많을 때 디펙이 많은 거잖아요. 디펙이 많으면 초기 디퓨전 콘스탄트, 디퓨지비티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소스트레인 임플란테이션을 하고 어닐을 하게 되면 소스트레인에 가까운 요 부분에 디퓨전이 커져서 소스트레인이 가까운 쪽의 도핑은 이렇게 바뀌고요. 채널 중간 쪽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게이트 요 채널 쪽으로 보면 채널 중간보다 소스트레인 쪽이 농도가 높죠. 그러니까 농도가 높으니까 이펙티브하게 요 가장자리 쪽이 Vt가 살짝 높은 겁니다. 근데 여기는 좁은 영역이죠. 좁은 영역이니까 이게 채널 랭스가 짧아짐에 따라서 조금 Vt가 올라가는 겁니다. 아주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젠플은 약간만 올라가는 걸로 그렸습니다. 약간 올라갔다가 그렇지만 쇼찬 이펙트가 크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급격히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것은 TED, 소스 드레인 임플란테이션에 의해서 TED가 생겨서 가장자리에 VT가 높아서 가장자리 쪽에 스레셜드 볼테이지가 높아서 생기는 현상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널 임플란테이션 같은 것들이 이쪽 서피스보다 조금 깊게 피크를 잡는 이유는요. 이게 농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모빌리티가 좋아지거든요. 모빌리티가 좋아지면 캐리어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 같은 VT에서도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에 캐리어가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트랜지스터가 큰 커런트를 보다 큰 전류를 흘릴 수 있고 트랜스 컨덕턴스 증폭도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아이디어란 것은 여기 농도가 서피스 부근에서 농도가 거의 제로가 되는 게 최상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실제로 못 만들죠. 못 만들지만 피크를 서피스부터 좀 밀어 놓으면서 표면의 농도를 낮게 만드는 게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많은 관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의 공필 영역이 아니고 쇼트차일 이펙트를 좀 더 피지컬하게 이야기를 하면, 피직스에 좀 근접하게 이야기하면, 스레셜드 볼테이지는 소스 정션, 게이트 아래 소스 정션에서 베리어를 낮춰주는 거죠. 여기서 소스 쪽에서 이 소스하고 채널하고 사이 베리어가 있는데, 이 베리어를 낮춰주면 소스 쪽에서 서마이온 이미션이 일어나서 채널을 형성하는데, 채널의 농도가 얼마 이상 되면 우리가 감지 가능할 만큼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서마이온 이미션이 있고, 그 다음에 소스 드레인 사이 일렉트릭 필드에서 전류가 흐르는 게 모스펫의 전류죠. 그러니까 이 소스 베리어가 게이트, 아이디얼하게는 게이트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아서 스레셜드 볼테이지가 소스하고 게이트 사이의 관계식으로만 나오면 좋겠다. 그게 아이디얼한 경우죠. 근데 이게 드레인이 가까워지면 드레인의 일렉트릭 필드가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뻗치게 됩니다.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드레인이 상대 게이트하고 드레인하고 서로 이 소스 베리어 쪽을, 이쪽 베리어 쪽에 베리어 포텐셜을 좀 조정을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아이디얼하게는 100% 게이트, 드레인 쪽은 0 이랬으면 좋겠는데, 드레인이 가까워지면 베리어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쇼트차일 이펙트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쇼트차일 이펙트라는 것도 엄밀하게 따져보면 DIBL입니다. 드레인이 촉발한 베리어 로어링 현상인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 게이트가 이 보면 여기 베리어, 소스 베리어의 요 정션, 요 부분에 영향을 누가 많이 주느냐 하면 전기적으로 가까운 쪽이 영향을 많이 주겠죠. 전기적으로 멀면 영향이 줄어들 겁니다. 그럼 이게 상대론이거든요. 게이트가 좀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드레인이 멀면 멀수록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작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 거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 거리 정해져 있으면 게이트를 가깝게 가져가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되면 게이트 옥사이드를 최대한 얇게 만들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게이트 컨트롤비티를 올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옥사이드 두께를 감소시키는 게 쇼채널 이펙트를 개선하는 1차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스 드레인 사이 정기적 거리 감소 방법은 드레인에서 출발한 일렉트릭 필드가 소스에 도달 안 하게만 하면 되잖아요. 도달하는 양을 줄이면 되는 거잖아요. 안 하게는 못 하고요. 퍼펙트하게 맞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줄이는 방법이 있다. 그 줄이는 다양한 방법은 나중에 쇼트차일 이펙트 개선 방법을 이야기할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쇼트차일 이펙트를 지금까지 이제 N모스만 보여드렸는데요. P모스하고 N모스 예를 보면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드레인 인듀스드 베리어 로어링이니까요. 드레인에 강한 전압을 걸면 VT가 점점 더 많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VT가 클 때, 드레인이 큰 전압이 걸릴 때는 많이 떨어지고요. 적은 전압이 걸릴 때는 살짝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드레인의 영향에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게이트하고 드레인하고 사이에 베리어 영향성을 논하는 것이 쇼트차일 이펙트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FET의 쇼트차일 이펙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최종 결론으로 보면 소스 정션의 포텐셜 베리어를 게이트의 영향에 대해서 드레인이 영향을 주는데, 드레인의 영향이 증가하면 생기는 게 쇼트차일 이펙트다. 그렇게 되겠습니다.